안녕하십니까. 망미구역 조합원 이지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은 지금 준비 중인 대의원 보궐과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 선출총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망미구역 재개발조합은 2019년 4월 20일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당선자 결정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게 10월 13일 올해 10월 13일이고요. 이렇게 2개월 시간 동안 지금 지났지만 지금 조합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0일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총회 무효 소송도 남아 있었지만 이 부분들은 원고분들께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남아있던 걸림돌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서 저희 선출총회 준비단에서는 조합원 발의를 통해서 대의원 보궐과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 선출총회를 동시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시간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의원 보궐과 정관 개정 임시총회를 건너뛰고 임원 선출 총회를 바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임원 선출 총회를 바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은 대의원 보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보궐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임원 선출 총회를 위해서는 선관위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 구성은 대의원 보궐을 해야지만 대의원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조합 대의원 수는 법정 대의원 수인 88명이 미달되어서 72명의 대의원이 있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정족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대의원회 구성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보궐선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의원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그 임원 선출 총회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전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전에 저희 2016년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수가 모질해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하고 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구청에서 이런 행정 지도까지 받아서 보궐선임 역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행정 지도를 받으면서 총회가 대의원 보궐을 대의원에서 한 것이 이렇게 무효되었습니다. 대의원 보궐 선임이 무효를 되고 이후에 총회를 한 차례 더 열어서 대의원을 보궐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에 2016년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 선임을 하는 것은 주무관청인 수영구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가 수영구청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수영구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대의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의원 수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의원 보고를 해야 되는지, 대의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총회에서 해야 되는지 조합 정관과 그다음에 도정법을 참고하고 첨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의원 보고를 대의원에서 정족수가 미달이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변호사들의 기고 글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다 첨부를 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내용이 조합정가에 따르면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대원성 모전 상황에서도 대의원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의원의 구성 자체 무효이므로 총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고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12월 3일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에서는 대의원을 둬야 되고 10분의 1 이상 구성돼야 된다. 하지만 870명으로 대의원 수가 정족수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구청의 주무관청인 수용구청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을 해서는 안 되고 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정관은 왜 개정이 필요하느냐? 이전 우리가 2016년부터 2017년 거치면서 두 번의 총회가 이루어졌지만 두 번의 총회가 전부 다 무효화되고 지금까지도 2019년에 이루어진 총회에서조차도 조합 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OS에 의한 투표용지 오염으로 무효화되었지만 어쨌든 그 1년 6개월 2019년 4월 이후 한 1년 7, 8,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합이 멈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정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OS를 사용한다든지 개표를 언제 한다라든지
조합을 출하 자격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임원 임기가 시작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합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고 현 정관이 워낙 예전 정관을 기준으로 2003년도 국토부에서 제정한 표준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땜질식 정관 개정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관이 현재 지금 트렌드와 너무 맞지 않고 너무 부조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정관을 개정해야만 휴먼선 출을 이후에도 똑같이 발목이 잡히는 이런 소송에 더 집행할 수 있는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반드시 해야지만 조합이 정상화되고 빠르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총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상 소송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정상대로 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은 이제 나서야 됩니다. 더 이상 조합이 알아서 굴러가 주기를 기다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합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합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로드맵은 두 단계의 총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의원 보궐 및 정관개정 총회와 임원 선출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보궐 및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발의서 목표는 넉넉 잡아서 300명, 300분의 발의서를 모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란 모집 인원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가 충족되면 발의서 목표가 충족되면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총회를 개최하는 목표로 하고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조금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설날 전에 총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합이 대의원 보궐이 되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선출 총회를 할 수 있을 여건이 마련되면 마찬가지로 임원 선출 총회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대의원 보궐임총과 같이 발의서를 모집 한 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준비만 된다면 보통 임원 선출 총회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5월 전에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종모 밴드에 제가 정관 최종안에 대해서 정관 개정 최종안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좀 보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주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합 정관의 구조에서 이제 지분이 많은 분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적은 지분으로 의결권이라든지 조합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방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면 투표 이게 가장 문제 많습니다. 특히 OS 오염 문제가 이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및 직접 방문만 제출하도록 해서 홍보용 OS 요원들이 서면교에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지금 변화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지금 도정법 개정안이 준비되어서 2021년 내년 3월부터는 전자투표도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 준비 중입니다. 올해 한 12월 달에 결정나면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건 어쨌든 그와 별개로라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부분은 임시총회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임원 임기 시작이 등기된 날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임이 되고 나서도 등기가 되지 못해서 업무를 시작 못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재판 결과는 어차피 이후에 결정난 거죠. 그 사이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막혀 있었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선임된 날로 표준정관의 등 규정대로 선임된 날로 교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직무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직무대행 결정한 방법이 제일 문제되는데 직무대행을 지금 그냥 연장자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수하다 이런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들 중에서 선임 당시 그러니까 총회에서 선임된 당시에 가장 고득표자 순으로 개정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결정한 방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는 2분의 1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지분이 너무 적게 10%, 20% 들고 조합 임원을 출마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조합 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총회 의결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용이나 경영업체의 응력을 사용을 할 때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서명결의 징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OS를 막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필요악에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OS를 없이는 특히
저희가 관리처분총회라든지 해산총회 할 때 이 조합원 수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되는데 홍보위원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되 홍보위원이 서명결의 지문을 못하도록 막고, 특히 이런 사용하는 방법을 짬짬이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이사회에서 그냥 안건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 이사회와 대의원의 그 회의록을 보면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그냥 깜깜이식으로 해서 사용했고, 그 결과 결국 총회가 무효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의원의 단독 안건으로 하나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명확하게 누가 사용했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남도록 해서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이제 계신 대의원분들이 지금 미달이라서 이제 정족수를 못 채워서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임기가 없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표준정관에서도 대의원의 임기를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정관, 부산시, 서울시 표준정관에 있는 임기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자격 조건이 지금 조합정하고 똑같은 보유 1년, 거주 1년, 보유 5년입니다. 뭐 조합 임원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대의원의 자격 조건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대의원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조합들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조합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들이 대의원을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거주 1년, 보유 1년으로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대의원으로, 새로운 분들이 대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특히 대의원이나 이사회가 이제 조합원들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 속기록, 녹취록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이나 이사회에 조합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업무 편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의원의 이사회에서 이제 이 대의원의 대의원이나 이사분들이 이제 3일 이상 불참할 때 제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대의원 및 이사의 책임 좀 강조하려고 했고요. 문서 열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조합에서 문서를 복사하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으려면 한 장당 500원. 이게 사실 이게 도정법 위반입니다. 도정법 위반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이전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장당 15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에 이렇게 도정법에 이렇게 따라가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라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 따를 수 있도록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근 이사는 이제 지금 저희가 기존 정관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1명을 축소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좀 감축하고 대신에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 이거는 이제 그 조합 임원이 아닙니다. 그 도정법에 있는 전문조합 관리인과 다른 개념입니다. 도정법에 있는 전문조합 관리인은 임원을 대신하는 거고, 저희가 말하는 전문조합 관리인은 이제 상근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업무를 좀 연속적으로 계속 해줄게. 왜냐하면 총무이사나 뭐 이런 상근이사분들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돼서 조합의 업무에 마비가 오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근 직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업무가 연속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직원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조합 홈페이지에 매일 뭐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서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기타 고수의 부분에서는 총회 참석을 이제 직접 참석이 중요하고, 이런 OS들이 설치지 못하게 한 방법은 조합은 직접 참석해서 직접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투표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참석 수당, 우리 거마비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원래도 내용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조합 선거관리 규정, 죄송합니다. 조합 선거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임원 선출 총회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선관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표준 선거관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원장이 임원 선출 총회의 경우에만 선관위원장을 임시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하였고요. 이 선관위가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합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물을 개시하게 되면은 아예 조합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아예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선관위 조합의 지위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if 후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력서에 뭐 허위 학력이 많이 기재된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정규 최종 학력만 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입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탁금 제도를 신설해서 조합장, 그 다음에 조합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탁금을 걸고 예탁금에 따라서 당선이 되시면 환불, 당선이 안 되시면 조합으로 귀속 이런 형태로 해서 예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선거 공보에 대한 부분은 새로 만든 부분인데 선거 공보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유인물입니다. 우리 선거 안내할 때 선거 유인물 그리고 조합 책자 이런데 이제 동일하게 폼을 작성해서 최소 직전 3년간의 소유 지분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유에 대한 부분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합 임원의 자격은 있지만 거기에 걸려 있는 대출이라든가 근저당권 언제든지 이런 자기의 소유권에 대해서가 말소가 되든지 뺏길 수 있다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투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표권 또 본인 직접 제출해서 서명 결의서를 홍보인 못 끄도록. 그리고 개표의 경우도 개표가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게 서명 결의서를 뭐 오염을 대고 한 부분들도 결국은 사전에 개표를 하거나 이런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 결의서의 경우에도 총회전에는 개표 금지, 총회전에는 무조건 열지 못하게 하고 총회 시작 후에만 열 수 있게 해서 이런 사전 투표에 대한 서명 결의서에 대한 이런 분명한 개입을 예방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당선자의 경우는 보통 최다표자 복수, 그러니까 뭐 최다표자가 복수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뭐 연장자가 된다는데 무조건 연장자가 되는 것은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당의 구역에 전입신고 후에 거주 의견 합산이 많은 분을 당선자가 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 편람 개정과 이런 부분들은 정가 개정 설명 그리고 요 동영상 있습니다. 조정모 밴드에 들어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개정한 전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 편람 이 부분은 동영상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사진으로 찍으시면 사진기로 찍으면 링크에 연결됩니다. QR코드 인식을 시키시면 그렇게 해서 전문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이런 이제 발의서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의서 양식입니다. 발의서 양식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 소유권이 어딘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인지 광안동인지 몇 번지인지 소유권 표시를 첫 번째 칸에 주셔야 되고요. 주소는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본인이 지금 거주 중이신 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락처와 생년월일, 성함을 적으시고 사인 해주시거나 지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사인도 하셔도 되고 지장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관 개정과 대형 보궐 선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규정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위에 상과 같고요. 대표 발의자분들을 있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정관, 업무 편람, 선거관리 규정 개정, 심의 및 승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돼야지 앞으로 조합이 문제없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수행 업무 추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대의원 보궐의 경우에는 이사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선관위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 정관이 있는 거지만 추인을 받아야지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추인의 건을 넣었습니다. 현 대의원 재인준의 건은 뭐냐면 지금 남아있으신 72분에 대해서 재인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72분이 재인준이 2016년에 한번 됐지만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준을 하고 인준을 함으로써 새로 이제 적용되는 임기에 대한 부분 2년을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재인준의 건을 넣었고요. 이제 4왕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모질한 대의원 보궐을 해서 72명인 부분을 최소 88명 여유 있게 하려면 100명을 목표로 해서 대의원 보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은 이제 임시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조합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신다라면 대표자들이 발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의자 대표들이 임시총회를 진행해야 된다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조합에 임시총회는 조합의 정상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시총회 비용을 조합에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의 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생각하고요. 요 작성하실 때는 위에 소유권과 주소, 연락 성명을 사인을 하시고 아래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 제가 밴드 올려놓고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부분 체크하시고 읽었다 확인하면 체크하시고 성함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 뭐 총회 발의자들이 숫자가 맞냐 아니냐 이런 시시비비를 또 걸어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리신 상태, 뒷번호를 이렇게 가리신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발의서 및 신분증 사원 접수를 하시는 이동호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임원 선출 임시총회 같은 조건으로 위에 내용 작성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함 적으시고 사인. 안건에 대한 설명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연히 이제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기수행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추인의 건입니다. 뭐 반드시 낼 건 아니지만 우리 저희 조합은 하도 이게 말이 많고 소송,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조합장, 조합 임원, 감사이사 선출의 건이고요. 마지막 사무관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합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합에서 당연히 부담하겠지만 혹시나 모를 부분에 대해서 임시총회 비용 승인은 조합에서 해도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발의자에서 대표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넣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저희가 뭐 2019년 4월 임시총회를 통해서 끝나고도 지금 1년 6개월, 8개월째입니다. 더 지나면 2년, 3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대에 대한 부분들, 직무 대행자에 대한 뭐 싸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지금처럼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원칙대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총회 발의의 가장 큰 목적은 도정법과 정관에 따라서 문제없게 정석대로 밟아서 조합을 정상화시키자. 그게 저희가 임시총회를 발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과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의 힘으로 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